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훈남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2주 만에 오셨는데 네. 일주일 왜셨어요? 보고 서울에 싶었어요. 좀 다녀오고, 예, 이제 바빠지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네, 서울도 다녀오고 뭐 그랬습니다. 아, 서울에 왜 그냥 놀러? 아니 뭐 중요한 일이 있죠. 예. 식사도 하고. 아, 중요한 분들 만나셨나 봐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를 좀 얻어서. 예. 또, 더 예. 이상 디테일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이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들고 오셨네요. 지금 뭐 네네.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천 미추홀구에서 어마어마한 뭐죠? 원룸왕 뭐였더라? 예. 뭐가 있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 피해자들이 많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피해 접수를 이제 받았어요. 4월, 5월 한 600건 정도 받았는데 서울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 이제 인천 순으로 이제 이렇게 많았어요. 아, 인천보다 더 많아요? 예, 접수된 거는 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 대전 경찰청에서 피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피해자는 이제 320명 정도. 그다음에 피해 액수는 330억. 예, 못 받은 보증금 어마어마하네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20, 30대가 74%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대전에는 특히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한 소유자가 여러 개의 호실을 임대차로 이제 놓는 거죠. 소유자는 네네. 한 명인데, 예. 이 다가구 주택에서 피해가 62%가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은 5천에서 1억 5천 그 사이가 74%입니다. 이것도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20, 3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서 많이 이제 피해를 이제 입는데요. 다가구 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뭐 대학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궁동에도 이제 그런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 하나의 건물에서 뭐 18개 호실 이렇게 보통 해서 나누어서 이제 사는 곳인데 보통 그런 곳이 이제 20, 30대가 많이 살고 그리고 보증금도 5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전세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타겟층으로 해서 주로 이제 사기범들이 이런 것을 어떤 타겟이 되었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면서 이제 피해자들 돕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졌나요? 지금 어떻게? 네, 되죠? 만들어졌고 이미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시행 중이에요? 예, 6월 1일부터 정확한 이름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 그리고 주거 안정 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져 시행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조금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큰 내용인데요. 일단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경공매 유예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또 비용도 일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인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우선 매수권도 부여가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LH나 공공기관에 그거를 그 주택을 양도를 해서 단연간 또 임대로 거기서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지원 여러 가지 그 금융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돈이 또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어쨌든 뭐 돈을 다시 빌려준다거나, 그렇죠. 뭐 우선권을 준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그걸 사지. 그게 좀 문제죠. 지금 돈이 없는데 뭐 우선 매수권 사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게 그 사기성이 인정이 돼야지. 즉 이제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이제 그 피해
구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피해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본인들이 하나하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네네.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피해자라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거쳤을 것.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하고 확정자는 다 받으니까요. 이거는 할 다 수 하고 있겠죠. 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것. 예, 보통 3억 이하. 예. 그리고 큰 데는 더 오히려 구제를 못 받나요? 전세 4억 뭐 이런 데는. 지금 이제 그 개정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5억까지는 지금 한도를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3억 한도 내에서 3억 한도 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을 것이 이제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 이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 임대인이 사기친다는 것을 뭐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분들은 당연히 또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시간만 달라 나도 빨리 내가 보증금 넣었던 거 돌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피해 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임차인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보증금 사기는 또 고소를 하면 임대인들은 아까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주려고 했는데 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 준 것이다. 나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장을 하면 과연 이것을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냐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좀 예를 들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수사가 개시가 됐다. 경찰서에서. 그러면은 일단 사기의 고의가 있는 걸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다가 뭐 보증금을 충분히 지급한다, 뭐 다른 담보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러한 담보나 어떤 지급 의도가 없음에도 그러한 어떤 기망의 내용을 계약서에 쓴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주택을 이제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기성이 있다 그러면 한 주택만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전에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여러 군데에서 임대차를 놓은 경우에는 사기성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건 좀 어렵죠. 뭐 쉽진 않겠네요. 아무튼 디테일한 특별법이 좀 또 보강이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을 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잖아요. 네네네. 공인중개사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나요? 아니면 여기는 가해자에 대한 뭐지? 공인중개사는? 아니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차 그 간담회를 한 2주 전에 피해자들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대전 그렇죠. 시당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가 구성이 돼서 간담회를 진행했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데 간담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이제 절실한지. 근데 이분들의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중개사도 공범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공범이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대전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살면서 대전에 건물만 매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요 임대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 서울에 다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 건물만 갖고 있고 임대차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개사가 이제 그 중개행위를 할 때 전체적인 이 건물의 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이 보증금 이 건물의 한 건물에 10억인데 이 건물에는 뭐 5억밖에 없다. 충분히 이거는 뭐 건물이 시가가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도 이런 기망행위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천안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기망행위, 적극적 기망행위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30%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어요. 책임을 또 전가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한 금융업계에서의 대출이 많더라고요. 유난히. 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참 같이 계셨구나. 뭐 금융 한 군데에서 대출을 엄청 해줬어요. 네네네. 그 오신 피해자분들이 한 60, 70%가 그 금융
회사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융회사는 문제가 어때요? 모 금고. 네, 그러니까. 금고는 괜찮죠? 모 금고까지는. 예, 거기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금고가 사실 그전에도 많이 이렇게 이름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예. 그 금고에서는 제2금융권인데 네. 자, 건물을 짓고 이거를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1금융권에서는 규제가 세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다가구 주택을 올려서 임대를 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개를 소유를 하다 보면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돼요. 규제가 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2금융권을 찾게 되는데 네. 그 모 금고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특화해서 계속 대출을 실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피의자, 가해자 일부러 이제 그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 공모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약간의 의구심은 들어요. 이것도 네, 역시. 네. 예. 정확한 지적인데 그러한 중개사들과 그 은행, 금고와 그다음에 그런 업자들이 네. 이 세 군데가 공모를 해서 그랬을 돈을 수도 끌어와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은 벌써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다 입증을 해 가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이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보완이 좀 되면 실제 이런 피해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에서의 우선 매수권 이런 거 네네네. 사실 돈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예. 그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진짜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건물을 매입할 곳도 없고 당장 거주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매입을 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대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돈 저리로 빌려주고 또 거주하게끔 한다. 결국에는 또 하나의 어떤 대출 실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큰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래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이제 요구한 게 선구제 후 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피해자들한테 먼저 구제를 해둬라.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그 임대 사업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렇죠, 받아내라 구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은 또 너무나 피해자들만을 위한 게 될 수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좀 선별을 하자. 예. 정말 어려운 분들. 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서도 다 할 수 없으면 선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중위소득 30% 50% 이렇게 정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구제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하되 이거를 여러 명이 좀 모아서 건물을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방법을 한번 또 연구를 해서 한 명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명이 더 모아서 공유등기를 하고 그걸 그 건물을 나누어서 이렇게 거주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지원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한 또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영상 편집 마지막에 하는 게 이게 유행이에요 요새. 그래가지고 우리 전세 사기 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전세 사기 예. 피해자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렇고 가해자들 가해자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최근에 대검에서 발표했죠. 전담 수사반을 꾸리겠다. 그래서 검사 전국에 71명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라고 대검에서 구형했습니다. 그 전세 사기 치시는 분들 앞으로 치실 생각 있으신 분들 법정 최고형 각오하고 치시기 바랍니다. 예. 자수해서 광명 찾도록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